안녕하세요. 한본격 애니메이션 제작수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짱구 작화 중에서도 동화죠. 동화 원화는 이미 있는 상태에서 동화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저번에 한 거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뭘 쓰는가, 이름이 안 나오나? 일단 레타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는, 잘 안 보인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제 유튜브 쪽에서 재생 목록 제작소에 가면 작화 준비물이란 게 있어요. 작화 준비물이란 게 뭐 아날로그 작화를 하는데 필요한 작화 준비물과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디지털로 작업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걸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애니메이터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 내 장래 희망이 애니메이터다 라고 하시면 이쪽 아날로그 쪽을 아날로그 쪽 준비물을 구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제로 일을 할 때도 아날로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로 실무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그런 원화가 분들이 뭐 간혹 뭐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뭐 동화 자체를 디지털로 하는 거는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이 아날로그 쪽을 구하시면 돼요. 보면은 라이트박스 있죠? 라이트박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냥 불이 비춰져서 밑에서 불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을 겹쳐서 놔도 이게 보이게 되거든요. 보면 별거 없고 그냥 통에 뭐 형광등이나 LED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이 아크릴판이 놓여 있는 게 끝인데, 뭐 그렇게 안 비싸요. 이렇게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한국이랑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뭐 쓰는 걸 본 적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주로 이제 프로들은 잠깐만요. 스크에 작화 전용 책상이 이렇게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보면은 주로 이렇게 외국 같은데, 캐나다네요. 캐나다 뭐 이렇게 외국 쪽은 이렇게 동그란 걸 많이 쓰던데, 일본은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책상 밑에 이렇게 박혀 있는 식의 그런 식의 책상이 대부분이에요. 위에 이제 설정 자료나 뭐 이런 걸 넣는 공간도 있고, 주로 작업은 여기서 하고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을 프로들은 많이 쓰고요. 보면 디지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은 거의 없고, 주로 이렇게 옆에 설정, 이런 거 캐릭터 설정 같은 거를 붙여두고 뭐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죠. 라이트박스 이런 게 있고, 타프라고 하면 나오나? 애니메이션, 이런 걸 타프라고 해요. 타프. 이렇게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약간 길쭉이, 이런 종이를 꽂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게 있는데, 보면 이게 작화 용지거든요. 그냥 용지에 이렇게 타프 구멍에 맞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작화 용지를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이제 종이가 안 흔들리겠죠. 작화 용지, 타프, 라이트 박스. 기본적으로는 이것만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물은 다 끝나신 거예요. 라이트 박스는 그렇게 안 비싸요. 몇만원 선, 뭐 2, 3만원 선에서도 아마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타프도 그렇게 안 비싸요. 비싸봐야 만원 하려나? 뭐 그 정도 수준? 뭐 종이도 뭐 비싸긴 한데 그래봐야 결국 종이거든요. 뭐 그냥 A4 용지 100장짜리 뭐 그런 거 사는 것보다
뭐 조금 더 비싼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 정도가 있고, 이제 디지털 작화로 가면, 이제 디지털은 이제 업으로 삼으시려면 좀 맞진 않고요. 이제 내가 취미로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아날로그는 말 그대로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종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작화 용지 자체가 비싼 것도 있고, 나중에 이게 수백 수천 장이 되면 이거를 집에다가 놔둘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이걸 또 버리긴 또 아깝고, 뭐 놔두기엔 또 자리가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스캔하고 나서 버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아깝죠. 뭐 디지털 같은 거 애초부터 디지털이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취미로 하려고 하면 이런 금전적인 면이나 이런 공간 절약, 뭐 종이 절약 면에서도 디지털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는 아무리 연습을 하셔도 결국 아날로그랑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연습을 하셨다고 해서 바로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아날로그 실무 테크닉은 또 이게 디지털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나에게 맞는 게 어느 쪽인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물을 구하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나오는데, 제가 쓰는 작화 소프트는 이거예요. 스타일러스라는 건데, 구글에서 레타스를 치면 이 회사가 나오거든요. 이 회사죠. 셀시스 뭐 이런 회사인데, 가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로 가면 데모판,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며칠까지 무료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스타일러스 데모, 뭐 매뉴얼, 샘플 이런 걸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재패니즈로 해서 일본어로 바꾸신 다음에 제품 정보, 레타스 스튜디오, 여기 이건 다운로드판 구입하기 하면 패키지가 아니라 다운로드판을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3만엔 정도 하는데, 뭐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보자. 체험판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러면 체험판으로 30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일이면 충분히 사용하고 뭐 해볼만 하거든요. 뭐 이걸 구입하실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일단 먼저 체험판을 다운받아 보세요. 왜냐면 이게 일본 소프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일본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를 쓰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글 윈도우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소프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구입할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일단은 체험판으로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뭐 30일 동안 이걸 사용해 보시고 재밌다, 내가 이걸 앞으로도 계속 쓰고 싶다 하면 뭐 그때 가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보통 30일 전에 이건 내 적성이 아닌갑다 아마 견적이 다 나오실 거예요. 이게 생각만큼 재밌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요. 작화 소프트는 방금 소개해드렸고, 이제 촬영까지 들어가면 제가 쓰는 이 어도비의 애프터 이펙터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하죠. 일단 당분간은 이 작화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고, 그럼 오늘도 어제 이어서 짱구 작화를 할 건데, 오늘은 컷 28을 할 거고요. 4초짜리 컷. 일단 레이아웃이랑 시트를 먼저 확인하죠. 원래라면 콘티도 같이 확인. 보면 4초짜리 것이고,
일단 작화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A셀 짱아는 톰의 한 장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한 장 끝이고 이제 B셀에 짱구가 나오죠. 이제 B셀로 가는데 여기 세리흐라고 있어요. 이제 일본어도 좀 할 줄 아셔야 이거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세리흐는 그냥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란 말은 그냥 이 입부분을 뜻하는 말이죠. 여기에 C 1번에서 3번까지 그리고 3번 브레라고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입모양 세리흐는 C의 3번이다 라는 뜻이고요. 1번에서 3번까지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며, 3번에 브레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브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움직임이 아니라 살짝만 움직임에 흔들림 정도를 준 게 또 존재한다. 그러니까 C셀은 4장 존재한다 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기입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C1번, 3번은 여기였으니까 3번이 열린 입, 1번이 닫히는 입이니까 2번은 뭐 중간 입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3번 땡이 나오죠. 이게 여기서 아마 겹쳐서 보면 약간 모양이 다를 거예요. 3번 땡이 있고, 컷 자체는 간단하죠. 보면 여기 보면 B셀 1번에서 2번 사이에 땡땡 2장 들어가죠. 1, 2, 3, 4. 그러면 여기서 이 모양 가는데 사이에 2장이 들어갈 거예요. 저번에는 깜짝 놀라는 씬이라서 그 사이에 뭐 눈을 어디부터 띄울지, 뭐 팔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 액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런 경우는 그냥 거의 그대로 반으로 쪼개기만 해도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간단한 작업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사이에 2장을 넣어서 쪼개주고, 이제 입을 따로 해서 이제 입을 뻥긋뻥긋해서 대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일본 특유의 구치파쿠라고 하는데, 보통은 3장이에요. 여기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 한 장이 더 추가돼서 4장이 되는데, 그러면 총 짱아 한 장, 이제 짱구 4장, 입모양 4장 해서 총 9장을 그리면 이 것이 완성이 되겠죠. 오늘은 뭐 짱아까지 다 따봅시다.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곧 28 맞죠? 동화 A01 불러오고 18 불러온 다음에 여기 탑부 구멍을 맞춰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 60%로 합시다. 그리고 선을 따면 되겠죠. 여기 보면 꽃표 돼 있죠. 꽃표. 그러니까 여기는 빈칸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좀,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단순한 그림이니까 괜찮은데, 복잡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다리죠. 이렇게 해서 다리고, 여기 뾰족뾰족은 여기 목 받침 같은 거겠죠. 이건 뭐지?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따봅시다. 저도 몰랐는데 체험판이 30일까지 무료니까 저걸 한번 받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끼리 뭐 작품을 하나 만들자 해도 보통 한 달이면 끝이 날 거거든요. 뭐 한 달이라고 해도 뭐 몇 분짜리 작품 정도가 될 건데, 그래도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뭐 고등학교는 정확히는 만화부였는데, 중학교 때는 애니메이션 그 부 있죠? 뭐 학교에서 말하는 동아리 CA라고 하나요? 애니부였는데, 그냥 말이 애니부지. 그냥 애니 감상부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클럽 활동 시간에 친구들이 꾸어온 애니를 다 같이 보는 뭐 그런 부였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시로바코의 그
이름을 뭐지? 미야모리인가? 미야모리 애들이 학창 시절에 그 애니 연구회 뭐 그런 데서 만드는 것처럼 친구들끼리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조금만 뭐 지식이랄까 뭐 지식도 그냥 구글 치면 다 나오는 지식이고요. 그런 정도고 뭐 소프트도 뭐 체험판 한 달 공짜로 쓸 수 있다 이러면 충분하거든요. 요새 좀 지우개가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딱 깨끗하게 지워져야 되는데. 이거 봐, 왜 이상해 지우개가. 지우개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30일) 지나도 그 체험판이 끝나도 다운로드판으로 팔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는 것도 좋아 보여요. 저는 다운로드판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일본 학교 다닐 때 샀던 거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라. 오프라인에서 이걸 구하시려고 해도 그 일본의 유명 전자 그 제품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요도바시 카메라나 빅크 카메라 이런 데 가면 그 컴퓨터 소프트 그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층에 가면 이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쉽게 구하실 수도 있고, 뭐 일본 여행 갈 일 있으시면 그때 들려서 사도 되겠지만, 뭐 다운로드판 있으면 그냥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소프트 언어가 이제 일본어라는 점은 조금 주의를 하고 이제 구입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저 해외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걸 보면 영어로도 설치가 되나? 저는 어차피 일본어로 쓰기 때문에 그까진 안 알아봤는데, 일본어가 아니고 그 영문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 영문 그 사이트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운로드판 구매하기인가? 그건 일본어 페이지에만 있었던 걸로 봐서는 해외판은 아닌데, 근데 굳이 데모를 만들었는데 정식판을 발매하지 않을 리가 없건데. 잘 모르겠네요. 더 연하게 할까? 있고, 이게 손이겠죠? 그래도 어제는 짱구 하나만 해가지고 금방 끝났는데, 오늘은 이 짱아 유모차까지 나으려고 하니까 선 다른 데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한 장 뿐이고, 짱구는 아마 오늘 할 거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제랑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실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선이 많은 이 그림이, 이거는 지금은 이게 한 장뿐이라 다행이지만 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를 여러 장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힘든 거죠. 여러 장을 많이 빠르게 그려야 되니까 힘든 거겠죠. 원래는 이 모자가 아마 이렇게 쪼글쪼글쪼글쪼글 아마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바로 반듯하게 할게요. 저도 이 선 따고 이런 거는 그냥 아날로그가 편한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집에 종이 놔둘 데도 없고 스캔하려면 번거롭고 해서 디지털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로 하면서 뭐 편할 때도 많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역시 뭐 마우스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뭐 타블렛이 있긴 있는데 타블렛으로 하면 제가 선이 반듯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럴 바엔 그냥 선툴을 쓰자 뭐 이런 느낌인데 보통 애니메이션 일본에서도 전문 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배우고 이제 취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문 학교도 좀 돈이 많이 아까운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독학을 하는 게 좋긴 한데 뭐 알아보는 게 귀찮기도 하고 또 뭐 필요한 설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뭐 학비랑 계산해 보면 오히려 전문 학교 쪽이 더 많이 나가는데 애초에 뭘 사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냥 귀찮은 사람은 그냥 전문 학교 가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뭐 편하죠.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다 준비돼 있고 딱딱딱 알려주니까. 근데 그렇게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물론 취직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학교 그 선생님들이 뭐 은퇴를 하고 이제 선생님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 지금 현역인데 뭐 무슨 요일만 잠깐 와서 가르쳐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물론 그 선생님의 직급이 뭐 결국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개 직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생님 마음대로 뭐 꽂아 넣어주고 뭐 이런 거는 어렵겠습니다만 물론 선생님이 뭐 자그마한 스튜디오의 사장이다 뭐 이러면 꽂아줄 수도 있죠. 그럼 뭐 선생님 마음이겠지만 근데 또 선생님이다 보면 이 학생 실력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잘 알다 보니까 뭐 실력이 좋으면 이제 선생님이 오히려 뭐 데려가려고 하겠죠. 대신에 좀 실력이 좀 애매하면 선생님한테 부탁해도 이렇게 일본인 특유의 말을 삥 돌려가면서 거절을 할 거예요. 그럼 좀 씁쓸해지죠.
이거 좀 간단하니까 색칠이랑 촬영까지 오늘 그냥 다 찍어버릴까? 솔직히 색칠이라기보다는 좀 시야계라고 말하는 그 이 작화 합성 뭐 이런 것도 통틀어서 그 시야계라고 하는데, 뭐 주로 그쪽은 뭐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또 제가 그쪽 분야는 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좀 어렵네요. 저는 그냥 색칠하고 딱 색칠하는 그 수준, 그 정도까지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야계 툴은 저는 이 촬영 쪽 전문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컷이 뭐 촬영적으로 크게 설명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좀 간단한 컷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더 어려운 전문적인 작화 컷이 되면 이제 제가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쩌면 이 정도, 뭐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쉬운 수준이고, 이거는 전문학교 입학한 지 한 일주일 되는 애들한테 시켜도 아마 저보다는 더 잘할 거예요. 뭐 선 따는 것도 있는데 일단 선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뭐 손이 좀 느리다, 이거는 좀 나중 가서 치명적일 수 있는데, 뭐 손이 빠른데 선이 더러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선이 깨끗한데 손이 느려 이러면 뭐 걱정은 되지만 일단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죠. 왜 안 이어지지? 인식을 못하네. 또 이제 야씨 왜 이래. 이런 게 디지털의 아쉬움이죠. 이럴 때는 그냥 종이에다 대고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팍팍 솟구치죠. 또 이제 애니메이션 작화를 할 때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이걸 다 한 번도 안 떼고 그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 번 작업한 거에 한 번 더 작업을 하면 이어지는 부분 있죠. 여기가 굵어지기 때문에 그 이 인아웃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좀 극단적으로 선을 굵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얇아지게, 점점 굵어지게, 이 부분을 25, 25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점점 얇아지다가 일정한 굵기, 다시 얇아지게,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뭐 이렇게 이어주는, 지금 이렇게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거리를 떨어뜨려 놨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이제 실제 이 아날로그 작업을 할 때도 선 굵기가 일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그릴 때도 뭐 이런 테크닉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디지털로 작업을 하니까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지털로 아무리 하셔도 그 실제 취직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 소프트 자체는 뭐 그런 기능을 지금 대응해주고 있긴 한데, 솔직히 손으로 하는 거랑 그냥 수치 입력해서 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 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할 때마다 수치를 건들고 이래야 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질문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그 콘티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더라? 예스24랑 알라딘 뭐 온라인 그 도서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콘티집 쳐보니까 진짜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본어로 그거 에콘테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좀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콘티집 이런 거를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어로 검색을 하셔야 나와요. 보니까 많더라고요. 지브리 거는 거의 다 있고, 호소다 감독 거도 있는 것 같았고, 공각기동대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많아요. 예. 이제 연출 지망이신 분들은 솔직히 많이 살 필요 없어요. 많이 사면 솔직히 한 권 다 떼는데도 거의 한 1년 넘게 걸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열심히 하면은 뭐 몇 달 안에 끝낼 수도 있겠는데, 끝나고 나서 또 사. 뭐 처음부터 싸그리 다 사지 말고 돈 아까워요. 돈 아까우니까 일단 딱 한 권. 이건 내가 뭐 100번, 1000번을 봐도 안 질린다. 그런 작품 하나 딱 꼽아서 그거의 콘티를 이제 콘티집을 딱 한 권만 사서 그걸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랑 그 작품의 DVD 이렇게 봐야 10만원도 안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평생 공부 다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싸게 쳐요. 대학 가서 비싼 돈 꼬라박지 말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손가락이고, 이건 입이고, 이게 팔이잖아요. 이거는 목받침 뾰족뾰족 마크고, 이것도 팔이고. 이건 뭐지? 어제도 말했는데 지금 이 짱구 원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선 다른데도 뭐 그렇게 크게 고민이 없는데, 막 엄청 러프하게 작업돼 있는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선을 따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그런 데서 또 그림 실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그렇게 많은 그림 실력이 요구되지 않다 보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선을 딸 수 있는 거겠죠. 딸 수 있는 건데, 저게 뭔지를 모르겠네. 저거를 선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까 저게? 그냥 주름인가? 아니면 뭐 무슨 스티커 같은 마커가 있나? 짱아한테? 모르겠다. 일단 따봅시다. 땄는데 나중에 뭐 이게 원래는 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나중에 막 작붕이 되고 막 팔이 3개가 되고 막. 근데 팔이 3개가 되는 작붕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작화가 미스를 했다기보다는 색칠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 원래는 뭐 옷인데 그거를 뭐 살색으로 칠해가지고 살색으로 칠해버렸는데, 뭐 우연찮게 착시 현상이 딱 떨어지는 부분이라 팔을 3개 그린 것처럼 보인다.
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손가락이 뭐 6개다 뭐 이런 경우도 원래는 뭐 손바닥이라든지 뭐 그런 건데, 뭐 옷이라든지 원래라면 빈칸이라든지 그런 거를 뭐 잘못해서 색칠해버린 경우에 손가락 6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정말로 손가락을 6개 그려버린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보통은 그래요. 색칠 실수인 확률이 높아요. 짱구 아까 막 유모차 막 이런 걸 따다가 이제 짱구 보니까 정말 정말 선이 몇 개 없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막 선 100개 안에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쵸? 선 하나에 2초씩 잡으면 100개 해도 뭐 3분? 5분 안에 끝나는 그런 느낌이죠. 뭐 이쯤 되면 뭐 애니메이터도 뭐 할만하겠지만 실제로는 요즘 나오는 애니메이션 한번 봐보세요. 선 되게 많아요. 선도 되게 많고 또 이 짱구 같은 경우는 그림자 이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보면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으로 그림자 넣죠. 아마 턱에 그림자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턱에 이렇게 들어가고 막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뭐 또 옷 주름에 맞춰서 막 뭐 이런 그림자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뭐 이런데 또 무조건 들어갈 거고 다리도 이렇게 들어가고 뭐 그럴 텐데 뭐 짱구는 그림자나 하이라이트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더 작업이 빨리 끝나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화가 하는 일은 사실 원화랑 전혀 거의 무관하다고 봐도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작화를 10년, 20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레 원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되고 싶으시면 이 작화 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따고 있잖아요. 이 원화를 이 원화를 왜 이렇게 그렸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를 그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자기 직접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이제 저 원화하고 싶어요 이러면 뭐 그럼 니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했을 때 쓱싹쓱싹 이 새끼 좀 하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되고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직접 그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개발, 자기 관리 뭐 이런 거를 그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실제 취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개발을 잘 해서 이제 원화로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작화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정말 잘 쳐줘야 컷이 아니고 장당 뭐 200엔 뭐 이런 좀 되는데 이제 원화가 되면 컷 있죠. 컷 지금 이 한 컷 그러니까 지금 이 컷 28을 예로 들면 이 원화 한 장 이게 원화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한 컷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화는 3,000엔 뭐 비싸면 5,000엔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 작화는 원화가 있잖아요. 원화에서 그냥 선을 따고 그 사이를 쪼개고 뭐 이런 작업인데 원화 같은 경우는 뭐 완전 0에서 만든다기보다는 뭐 물론 콘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뭐 0에서까지는 아니고 뭐 한 10에서 100을 만드는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원화 자체가 잘못되면 그 뒤에 이제 동화가 그 쪼개면 그게 더 뭐 갈수록 산으로 가버리니까
원화 자체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어제 제가 작화한 거 있죠? 그 짱구 놀라는 작화. 제가 그렇게 아무리 작봉이 터지는 쓰레기 같은 작화를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 보이는 건 애초에 스타트 라인이 되는 원화 자체가 이미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큰 문제가 없다니 너무 건방진데. 그 원화가 훌륭하기 때문에 제깐 놈이 저깐 놈이 작화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만큼 원화가 중요한 거예요. 원화가 중요한데 그 누구도 원화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직접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전문 학교 가셔도 원화 그리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다 이제 전문 학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직업 훈련소 뭐 거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들을 최대한 실전 투입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취직을 시키는 게 좀 목표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화를 가르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원화로 취직을 가능한 그런 신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소개드린 데스란 뭐 이런 날고 기는 애들 정도도 동아일을 하면서 원화를 같이 하고 뭐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원화랑은 뭐 큰 연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하나로 이을게요. 어이씨. 컴퓨터로 하면 막 반듯하게 그리는 거 있죠. 직선, 뭐 곡선 이런 거는 편한데 저는 쭈글쭈글이 이런 게 손이 너무 많이 가. 저런 거 그냥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게 빠른데 저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여기 잘리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보이니까 원래라면은 뭐 요만큼만 대충 그려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렇게 축축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뭐 이렇게 하죠. 되긴 되는데 실제라면 이까지 다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다음에 나올 액션이 만약에 뭐 짱구가 발차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낙하화를 해야 되는데 이 발 부분이 없으면 그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다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저는 지금 어차피 제가 작업한 거를 남들한테 이제 넘겨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제가 또 색칠할 거고 제가 촬영을 할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실제 업무에서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색칠하는 사람, 뭐 원화 그리는 사람, 동화하는 사람이 뭐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업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아니까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제랑 거의 비슷비슷하겠는데요. 생각외로 좀 많이 걸리는데 짱아에서 좀 시간을 많이 먹은 것 같아. 좀 스피드를 올릴까? 하긴 뭐 어차피 두 개 쪼개고 나면 사실상 끝이죠. 뭐 나머지는 이제 입 그 정도니까. 물론 입도 뭐 어렵다면 어렵긴 한데 뭐 그렇게 큰 티가 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아마라고 말하는 저를 제가 좀 못 믿겠긴 한데 짱구 눈이 이렇게 돼 있나? 감았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이 포인트를 살려줍시다.
B 1번 이제 B 다음이 2번인데 사이에 두 장이 들어가죠. 2, 3번이 들어가니까 B04가 되겠죠. B04는 여기 C 입부분 빼고 귀가 위에네. 이런 것도 이 선이 꼬표가 돼 있는데 이 턱살이 위일지 귀가 위일지 아니면 둘 다 없앨지 뭐 이런 걸 생각해야겠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죠. 대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막 완전 얽히고 설킨 막 복잡한 그런 작화가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있어야 할 게 하나 없고 없어야 할 게 있고 이러면 이제 막 나중 색칠할 때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색칠하다가 문제가 막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색칠을 중단을 하고 작화한테 그걸 다시 돌려줘서 여기가 문제 있으니까 다시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고치고 오면 다시 칠하고 이러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그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그 종이를 다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작 진행이 자동차 타고 부릉부릉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스케줄이 바쁠 때는 그 색칠하는 쪽에서 그냥 도트를 찍어가지고 이걸 더하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썹이 하나 없어. 그래서 내가 눈썹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손가락이 또 하나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손가락을 그리라고 리테이크가 나가겠죠. 근데 그 작화하는 사람은 눈썹이 하나 없는 거를 몰라요. 왜냐면 내가 고쳤지, 내가 그냥 고치고 내버렸으니까 눈썹이 두 개인 상태로 아마 체크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가락만 딱 고쳐서 다시 내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다시 촬영을 한다면, 아니 그 사람 다시 색칠을 한다면 뭐 이거 전에 눈썹 고쳤는데 또 고쳐야 되네 이러면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막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무슨 컷은 뭐를 고쳤고 이런 거를 기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색칠만 하는 사람인데 바빠서 그냥 고쳐버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뭐 눈썹이 없다 뭐 이런 리테이크가 또 나오겠죠. 이러면 뭐 두 번, 세 번 고치고 막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일본 애니메이션은 완전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취직을 하신다면 만약에 내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라 해야 될까, 좀 이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파트가 아닌 일은 다 그냥 빠꾸하고 그 파트에 맡겨서 고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혼자서 그냥 짐을 다 짊어지는 거 이전에 그냥 스케줄이 더 꼬여버리거든요. 괜히 그 마음대로 고치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촬영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은데 촬영은 거의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뭐 편집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편집은 거의 막 리얼타임 편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완전 죽어나는 곳이고요. 촬영도 거의 마지막인데 뭐 방송 1시간 전까지 촬영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짱구 눈 색깔이 약간 달라 이러면 컴퓨터는 금방 고칠 수 있거든요. 그냥 버튼 하나로 뿅 하면 고칠 수 있어요. 뭐 진짜 스케줄이 완전 맛이 가가지고 이제 지금 뭐 20분 안에 못 끝내면 방송이면 펑크 난다 이러면
촬영해서 고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앞으로 한 뭐 4일 동안 집에 못 간다. 4일 동안 회사 밤샘 확정. 뭐 그 정도로 마시간 스케줄이라도 받고 내는 게 맞아요. 가서 야 이거 색칠 다시 해와라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가서 그게 그 컷이 또 무슨 사고가 터진다 하더라도 새롭게 터진 부분만 딱 고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전 분업화된 거를 잘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또 DC 애니겔 이런 데 보면 좀 물어보는 게 많은데 뭐 무슨 3D 배워두는 게 좋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애니메이터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저번에 제가 찍어 올린 2D, 3D 애니메이션의 미래 뭐 거기서는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전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축구랑 야구 같은 거예요. 축구 선수가 야, 내 야구 공부해야 되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그 사람이 뭐 축구에 정점을 찍었어. 뭐 더 할 게 없어. 그러면 뭐 축구랑 야구를 접목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뭐 축구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이상 뭐 야구를 배운다. 이건 완전 미친 짓이잖아요. 그 시간에 축구 연습이나 더 하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애니메이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요. 뭐 컴퓨터도 다룰 줄 알아야 되나 뭐도 할 줄 알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해야 되나 좀 작은 회사 같은 데 가면 이 딱 체계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으로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칠하는 사람, 그리는 사람, 스캔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심지어 뭐 스캔 그거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게 또 필요한 지식과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스캔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따로 있고 그렇게 완전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 분야에 정점이 되는 걸 목표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그냥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말을 하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하네요. 됐고 이제 C3번은 이제 입만 따면 되죠. 뭐 보통 저한테 질문 오는 내용들 보면 솔직히 다 좀 겹치는 질문이 많아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90%가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뭐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제가 뭐 스물 몇 살인데 뭐 나이가 몇인데 뭐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은 거의 뭐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뭐 나이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뭐 지겹도록 했는데 물론 뭐 그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는 걸 다 챙겨 보시진 않았을 테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겠지만 뭐 주로 그런 내용이 많아요. 나이가 얼만데 괜찮겠나 이런 질문이랑 대학을 가야 하나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실질적으로 뭐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질문은 지금까지 제가 뭐 블로그 만들어서 막 유튜브 막 올리고 이런 거 하면서 딱 한 번 받아봤어요. 딱 한 번. 얼마 전에 딱 한 번 그런 질문이 왔는데 와 정말 반갑더라고요. 제가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렸고 만들고 계신 작품도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 와 그런 거 좋죠. 그냥 질문도 좀 뭐라 그러지 말로만 질문을 하면 좀 저도
뭔 말인가 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첨부해서 같이 물어봐 주시면 저도 좀 답변해드리기가 편하고, 뭐 일단은 그 제작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다는 점이 좀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만들고 있구나, 만들어 보고 질문을 하는구나, 뭐 이런 그 시점에서 이미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이야말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구나, 뭐 이런 필이 막 온단 말이에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 사람이 뭐 그림을 잘 그리는지 어떤지도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말만 있는데 솔직히 뭐 포기해라,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말해 드릴 수도 있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4번인 건가? 이번에는 똑같이 쪼개보죠. 뭐 한 요쯤으로 합시다. 요쯤. 그러니까 똑같이 쪼갠다는 게 원래라면 찌매라고 하죠. 찌매를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찌매를 안 넣고 그냥 한번 쪼개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쪼갠다는 게 이게 완전 균일하게 3분의 1로 뭐 쪼갠다, 뭐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이니까 2번이죠. 그럼 한 3분의 1쯤 되게, 완전 절반 말고 요만큼. 이거 어제보다 더 걸리긴데 잘못하면. 사실 뭐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총 그래도 끝날 때까지 하면 어제보다 1시간 2, 30분 그 정도도 될 것 같네요. 오늘 녹화 분량은. 좀 될 거고. 다시 원위치. 쭈구리가 또 없어지네. 뭐 펴야겠죠 그러면. 요 정도? 정확히 3분의 1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충 이 정도로 합시다. 이게 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끝에만 딱 지우고 싶은데. 그렇지. 어색하긴 한데 뭐 제 수준이 이 정도란 거겠죠.
씨, 너무 반띵이 됐네. 대충 하자. 씨. 말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끼리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원화 작업을 또 하게 되셔야 될 텐데, 사실 그게 뭐 흔히들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그 애니메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뭐 실제로 그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겠는데, 막상 취직하고 나면 당분간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닐 때나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가 뭐라고 해야 될까? 몇 없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보면 여기는 옷 자락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뭐라 해야 되지? 투시죠, 투시. 그러니까 원기둥이 있을 때 처음 거는 그 팔이 이제 위를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지워져서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고, 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살짝만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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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쯤 하면 되겠네요. 눈썹. 한 요만큼. 한 요만큼. 가져와가지고 또 선을 따면 되겠죠.
말이 없어지네. 말이 없어져. 뭐 어떤 의미로는 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되게 노가다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좀 진짜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고 적성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고 이제 좀 진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상대적으로 뭐 어른이나 선배가 하는 말이 좀 다 꼰대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처음부터 꼰대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반대를 다 뿌리치고 대학교도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장학금 다 때려치고 학교 그만두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애니메이션을 하다 왔는데 또 막상 직접 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별로 후회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재밌었고 좋은 경험을 한 거긴 한데 좀 아쉬운 거는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마라 이런 그런 부모님보다는 좀 더 이렇게 경험자의 입장에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저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결정을 내렸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 후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여러분 어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진로 상담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런 건데 뭐 그런 건데 보통 뭐 좀 저도 그렇게 뭐 좋은 소리만 해줄 순 없잖아요. 뭐 그 친구들의 이제 인생이 걸린 건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뭐 반드시 그렇진 않고요. 뭐 진짜 재능이 어느 친구들이 상담을 해오면 야 씨 너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도 있긴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좀 쓴 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나도 꼰대가 다 됐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혹시 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횡설수설하네.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근데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저도 뭐 교육 목적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재밌으니까 이걸 만들고 찍는 거겠죠? 물론 작화 쪽은 저는 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재밌진 않고 촬영 이런 게 재밌는데 막 CG 처리하고 막 카메라 워크 연구하고 이런 게 재밌는 편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뭐라 해야 될까 애니메이션 제작 자격증 뭐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꼭 이제 내 직업이 애니메이터인 사람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법이 뭐 제정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공무원 하면서도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이꼴 나는 애니메이터를 직업으로 가져야 한다. 이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좀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물론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도이지 꼭 그게 정답이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한양대 안상 캠퍼스에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 뭐 그냥 공짜로 다니는 거였는데, 그때 뭐라 해야 될까, 저도 어린 나이에 그 질풍노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때려친다, 나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애니메이션 하나로만 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퇴, 쿨하게 자퇴 딱 이러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휴학하고 가도 되는 거였는데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때 제 생각으로는 뭐라 해야 될까, 휴학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돌아갈, 아직 늙지 않았어, 뭐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제 의지를 좀 더 굳게 하고 싶은, 그 결의를 다진다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느낌으로 자퇴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꼭 자퇴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 그래요. 뭐 그냥 휴학해놓고 뭐 나중에 가서도 다시, 그냥 저 건축과였거든요. 건축과인데 뭐 바로 때려쳤기 때문에 전혀 하나도 배운 건 없지만, 이 건축을 배우면 또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무조건 배워두면 다 그 손해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 언젠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데, 지금 또 여기 보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사이에 두 장을 지금 채우는 건데, 처음엔 닫힌 잎이죠. 닫힌 잎인데 여기는 열린 잎일 수도 있고 닫힌 잎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두 장은 어떻게 열린 잎을 해야 될지, 닫힌 잎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시트에 보면 적혀 있어요. 시트에 보면 여기 토지, 그러니까 토지로가 일본어로 닫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닫힌 잎, 여기도 닫힌 잎으로 작화를 해달라라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닫힌 잎으로 작화를 하면 돼요. 실제로 대사도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가짜 파이터 때 이렇게 엄마 화이팅 이렇게 대사를 치는데 여기부터 치잖아요. 여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긴 닫힌 잎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닫힌 잎을 가져와서 놔줍니다. 잎이 어디쯤 있어야 될까? 한 요쯤 되겠죠? 납시다. 이거 잘못다. 얘가 아니야. 이씨, 4번에다가 잎을 달아버렸네. 여기죠? 이제 한 장 더, 이 사이에 들어갈 한 장 더 그리고 잎, 여기랑 여기 사이에 들어갈 잎만 그리면 끝이네요. 벌써 1시간 된 것 같은데? 1시간 반까지 가겠네요. 그러면 빨리 끝내봅시다. 4번은 그대로 있고 1번 지우고 아까 방금 전에 그린 2번을 가져와서 작업하면 되겠죠. 빠르게 할까요? 후딱후딱. 그리고 일본어, 이제 일본 가서 일하실 생각이 있으면 저때 일본에서 애니메이터로 취직하기, 그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일본어 공부를 좀 굉장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콘티 이야기도 그런데 한글로는 안 치는데 이제 일본어로 이제 에콘테라고 치면은 나오잖아요. 뭐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본어는
이제 일본 가서 일하실 생각이 있으면 일본어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말한 거지만 한국에서 일본어를 잘하는 거는 큰 장점이고 무기가 되지만 일본에서 일본어를 잘한다는 건 그렇게 큰 무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일본에 있는 말 그대로 개나 소도 일본어를 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잘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못하는 한국어를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직종에서는 그게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무역업이라든지 뭐 통역 이런 데서는. 근데 애니메이션에 한해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 이거는 뭐 사실상 거의 뭐 무쓸모에 가깝기 때문에 뭐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을 굳이 채용해야 할 이유를 이제 찾기 어려운 거죠. 이제 그림 실력이 비슷하다면 뭐 그때도 말했지만 뭐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정말 이제 압도적인 실력 일본인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그림 실력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애지간하면 뽑히기 어려워요. 압도적인 그림 실력이 있어도 뭐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른다. 이러면 정말 뭐 통역사를 붙여서라도 데려오고 싶을 정도의 실력이거나 그 정도 규모의 큰 회사가 아니면 안 뽑을 수도 있어요. 또 굉장히 종종이긴 한데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 일본은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인이 많고 외국인 중에 한국인, 중국인, 뭐 타이라든지 뭐 대만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 한국인, 중국인이 제일 많죠. 정말 가끔 이제 프랑스 친구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그림은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프랑스 애들. 뭐 애들이라고 말했지만 저보다 형이긴 했는데 대체로 좀 그쪽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그림 진짜 잘 그려요. 어, 뭐 상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만난 중국인들은 다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도 잘 그리죠. 잘 그리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저 너무 국뽕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어디 뭐 어쩌고 저쩌고에 뭐 한국인 스태프가 있다 뭐 이런 걸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근데 진짜 뭐 몇백 명 있는 스태프 중에 한 명 있는 걸로 좀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싶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음,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뭐 어제에 비해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1차원적인 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간단한 것도 있고 움직임 자체도 좀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네요. 물론 이제 정말로 작화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작업을 하고 있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좀 빨리 할게요. 좀 대충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부탁 끝냅시다. 제가 뭐 이걸 제 작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작품을 그냥 교육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그냥 중요한 건데 조금 더 이제 보이게 요만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메일로 진로 상담하던 친구가 또 뭐 시로바코 이야기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정말 어 드라마거든요. 그냥 한편에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보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보고 뭐 애니메이션 업계를 공부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웃긴 일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하는 일이 시로바코랑 똑같나요? 뭐 이런 질문은 일단 답변으로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로바코에 나오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뭐 정도의 심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시로바코에 전혀 비춰지지 않았던 작업들을 실제로는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로바코를 봤으니 뭐 나는 이미 각오가 돼 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죠. 그냥 쉽게 하는 말로 그냥 진짜 사나이 보고 군대를 뭐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좋았어. 이제 A, B 2번만 하면 되는데, 중간입을 어떻게, C 2번이죠? C 2번. 중간입을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따버리고, C 1번, 3번. 그냥 간단하게 쪼갤까요? 시간 없는데. 한번 쪼개봅시다. 대충. 입이 벌려지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중간 입이니까 뭐 대충 합시다. 뭐 이상한 대로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하면 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뭐가 이상한지를 내가 파악을 못 하겠어. 일단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가고, 색칠도 다 해볼까요? 그럼 일단 녹화를 한번 여기서 끊을게요. 동화편 일단 여기서 끊고,